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800달러 플러스 2%, 이더리움 리플 플러스 3%, 도지 에이다 포함 전체 코인들 약간의 반등이 있었고요. 오전 6시 나이키 페덱스 4분기 어닝 발표가 되었습니다. 나이키 장 종료 후 어닝 발표되고 플러스 11% 폭등을 했고요. 물류회사 페덱스도 애프터장에서 플러스 3.6% 반등이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만 보면 어닝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어닝 전부터 비트코인 약간의 반등 오고 나스닥은 횡보를 했었고요. 나이키 페덱스 어닝이 잘 나온 것은 1차적으로 괜찮다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마이크론 반도체 실적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하고 연관 있는 기업들 주가 영향받을 가능성 매우 높죠. 비트코인, 애플, 삼성전자, TSMC, 엔비디아 등 모두 반도체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론까지 실적이 잘 나와줘야지 나스닥 코인 산탈랠리가 온다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마이크론 실적 나쁘게 나오면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산탈랠리 없이 바로 폭락이 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6,100달러 핵심 지지라인 무너지면 비트코인 15,500달러 전 저점도 위태하죠.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워렌 버핏이 3분기 TSMC 대만 파운더리 대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워렌 버핏 믿고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도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워렌 버핏 네임밸류가 있고 작년 11월부터 워렌 버핏 폭락장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을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코인은 소액 정도로는 담아둘 수가 있고요. 코인 나스닥 반등시킨 페덱스 나이키 어닝을 보겠습니다. 페덱스는 애프터장에서 플러스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대표 물류 기업이죠. 페덱스 매출이 나빠지면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마트나 유통업, 빅테크, 제조업까지 제품이 잘 안 팔린다는 시그널이고요. EPS 주당 순이익 3.18로 컨센서스 2.8 상회를 했습니다. 순이익이 잘 나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운송비 인상은 했지만 여전히 페덱스 이용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페덱스 매출은 22.8빌리언으로 시장 예측치 23.7빌리언보다 낮게는 발표가 되었고요. 확실히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페덱스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글로벌 경기 침체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 6월 페덱스 매출 24빌리언 고점을 찍고 9월 23.2빌리언, 12월 22.8빌리언으로 페덱스의 매출은 매 분기마다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페덱스 어닝만 봐서는 이번 4분기 어닝에서 미국 기업들 실적 악화보다는 내년 3월 1분기 되어서나 어닝 미스로 주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클 듯 하고요. 페덱스는 내년 3월 매출 예상치가 12월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올해 12월 크리스마스 성수기였는데도 매출이 작다는 의미로 글로벌 물동량 내년 1분기 되어서 확실히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페덱스 매출 이번에는 잘 나온 것은 연준이 금리 빠르게 인상은 했지만 코로나 때 시장 유동성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당장에는 경기 침체로 폭락은 안 온다는 거고요. 한국 부동산을 보면 지방 외곽부터 하락은 하지만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은 급매가 많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가장 좋은 주식이나 부동산 우량주가 마지막에 하락을 합니다. 나이키 역시 실적 나쁘게 나올 것이다 시장이 매분기 예측을 했었지만 전체 다 빨간색으로 계속해서 어닝 비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로 인해서 나이키 수요는 증가하는 거고 매출도 여기 보시면 올해 3월부터 해서 10빌리언, 12빌리언, 12빌리언 이번에는 13빌리언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고요. 거기에 나이키의 EPS 주당 순이익은 시장에서는 0.65로 순이익 낮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0.85 나오면서 나이키 주가는 애프터장에서 크게 상승을 한 겁니다. 12월 14일 연준위원들 강한 긴축을 이야기하고 주가나 코인 시장 단계에 눌려줬던 것은 이번에 페덱스나 나이키 지표 나온 것처럼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하다는데 근거를 둔 거죠. 나이키 주가 애프터장에서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 플러스 11% 대폭등을 했습니다. 나이키 차트에서 보시면 11월 14일 FOMC 폭락 전 수준까지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미국 1등주 애플이 1월 실적 발표될 때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나이키처럼 주당 순위 높게 나오면 코인 시장 또한 반등이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무엇보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보다 아이폰 14 프로 고급 모델 판매가 좋기 때문에 마진율 순이익도 증가할 가능성 높고요. 하지만
하지만 페덱스, 나이키 잘 나왔다고 해서 아직 완전히 마음 놓기는 어렵죠. 마이크론 반도체까지 실적이 잘 나와야 하고 나스닥코인 산탈렐리 여부는 이제는 마이크론에게 달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이크론 4분기 어닝 예상치가 EPS 순위 마이너스 되고 매출도 4.1빌리언으로 3분기 대비해서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 매출은 작년 12월 매출이 7.6빌리언이라서 1년 만에 4빌리언까지 내려오기는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어닝 미스 안 나오고 어닝 비트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죠. 마이크론만 어닝 비트 하면 애플 주가 상승하고 코인도 단기에 랠리 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약간 반등은 왔지만 테슬라 주가의 하락폭이 매우 크고요. 마이너스 8% 폭락을 했죠. 하루 만에 마이너스 8% 하락에 이어서 고점 대비 테슬라는 마이너스 60% 하락한 상태입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은 일론 머스크 트위터 정상화위에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덜 팔았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새로운 CEO 임명할 수 있다고 투표를 진행했었는데 전체 유저 대상으로 한 투표가 아니라 트위터 블루틱 유료 회원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 하락은 더욱 컸다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결론은 트위터 CEO에서 내려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머스크 테슬라는 당장에 1년이 없어도 운영이 잘 된다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대주주도 주식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도 실망 매물로 인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주식은 차트만 보았을 때는 다음 지지 라인은 120달러입니다. 3대 테슬라 주가 분할 전이면 360달러 수준이고요. 테슬라 주가 120달러로 내려와도 여전히 테슬라 PER은 30배 더 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 존재를 하죠. 하지만 주가 하락했다고 해도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 여전히 믿고 있는 호재는 테슬라 차량 판매량 12월 잘 나올 가능성 높고 1월에 테슬라 어닝도 어닝 비트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비중이 매우 큰데 중국은 코로나 봉쇄 해제가 되고 있고 중국 내 테슬라 차량 판매 가격 12월 크게 낮췄기 때문에 판매량 좋을 가능성 매우 높죠. 중국에서 테슬라 가격 낮춘 것은 중국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에서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중국인들 싸게 테슬라 구매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11월, 12월에 차량 판매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당장에 테슬라 주가 하락에도 언젠가는 반등 크게 올 것이다 믿고 있는 듯 하고요. 테슬라 주식은 하락 속도 당장에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매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에 1월에 어닝 발표되면 반등도 매우 좋을 듯 보이고요. 머스크 트위터 여전히 집중하겠다는 시그널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는 마이너스 8%지만 도지코인은 플러스 3% 반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가 CEO면서 대주주로 있지만 창업주고 지분이 많은 거지 머스크만의 회사는 아닙니다. 대신에 트위터는 100% 머스크가 개인 자산으로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애착을 가진 듯 하고요. 머스크 트위터에 집중하면 도지코인 결제 도입 속도 더욱 빨라지는 거고 도지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거고요. 그러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장기금리 상한을 0.25%에서 0.5%로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장은 절대 금리 인상 아니다고 했지만 채권 가격 오르고 엔달러 내리는 거 보면 금리 인상하고 같은 효과를 보이는 거고요. 일본 역시 인플레이션율 상승 압박이 크다는 거고 한국 원달러도 엔화 따라서 1290원으로 하락이 크게 났습니다. 한국은 3.25% 기준금리인데 이번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1년물 한국 국고채는 3.7%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2년물 국고채도 3.7% 한국 금통위가 기준금리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거죠. 3.7%까지 한국 기준금리 올라가면 한국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영향이 클 듯 합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안착하며 나이키 이번에 플러스 11% 반등이 컸던 것처럼 미국 주식에도 관심 가져갈 필요가 있을 듯 하고요. 내년 비트코인도 3만 달러 이상 반등이 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도 싸졌을 때 일부 매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